자,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폴더 한 개 따로 만드는 거죠. 저희가 메인에 src 메인에 웹 app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있죠. 지금 HTML로 만드셨죠? HTML로. 죄송해요. 다음에 JSP, 다음부터는 파일을 JSP로 만드세요. 아시겠죠? 폴더는 챕터 09 되어 있고요. JS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것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뉴에서 HTML, 지금 HTML 만들었으니까 저도 HTML로 만들게요.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컨디션 언더바 getDate 컨디션이면 if 문장이나 제어 조건 true false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현재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해요. 근데 그 다음 것까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시고요. 지금 만들었을 때 뭐 여기 지금 날짜 객체 사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스크립트는 꺽쇠 표시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이용하시고요. 스크립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스크립트 이렇게 되시는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더니 텍스트 슬래시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지금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HTML 태그 어디다나 HTML 태그 그 장소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치와 상관없이 만들 수 있어요. 상관없이 만들 수 있다. 이게 그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는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HTML 있으면 HTML 도큐멘트 태그 바디 부분이 위에 있으면 위에 있는 걸 갖다 쓸 수 있는데, 밑에 있으면 아직 밑에 있는 것들은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는 요 밑에 있는 게 아직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짜셔야 되고요. 만약에 바디 같은 걸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스크립트를 여기 아무데나 위치랑 상관없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만들어서 스크립트 부분을 요 밑에 바디 밑으로 내려서 여기다 밑에다 이렇게 사이에다 끼워 넣기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도큐멘트랑 상관없이 동작을 합니다. 아무데나 집어넣을 수 있어요. 단 내가 여기 위에다 집어넣으면 이 밑에 있는 건 안 보이는 거다. 여기 아래다 집어넣으면 위에 있는 건 보이는 거다. 바디 있는 부분에 보이게 하려면 요 밑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위치를.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예, 실행이 다 돼 있는데 뭐가 짜잘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예, 실행하기 전에 나타나서 사용을 해야 되죠. 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태그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가 스크립트 태그 스크립트 태그만 사용하면 그 속성 없습니다. 만 사용해도 자바스크립트가 되세요.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으로 사용된다. 그럼 기본 자바스크립트 말고도 JScript, Bscript 이런 스크립트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다른 스크립트를 사용할 때는 꼭 타입 있고로 뭐 JScript 이렇게 써가지고 텍스트 스크립트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속성으로 만약에 이제 다른 걸 쓰게 되면 이제 그 선언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맨 처음에 타입을 쓸 수 있어요. 타입 방법으로는 저희가 첫 번째 1번 타입을 사용해서 쓸 수 있다. 타입을 쓰게 되면 타입 이꼬로 텍스트 슬래시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얘가 문자열이고요. 텍스트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CSS도 이제 저희가 스타일을 쓰시게 되는데, 스타일 태그를 이렇게 쓰시면 여기에 텍스트인데 CSS예요 라고 써놓은 거랑 유사하죠. 패턴이 되시겠죠? 유사하게 선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해서 사용하는 방법, 내가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선언해서 쓰시려면 타입에다가 타입 이꼬로 뭐 쓰셔가지고 CSS인데 여기 CSS 텍스트인데 CSS가 텍스트인데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라고 선언하시거나, 2번에는 거는 랭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다가 lang 이렇게 쓰시면 랭귀지 자바스크립트 두 개 다 선언하시면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언하시면 됩니다. lang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랭귀지, 사용 랭귀지, 사용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라고 써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1번이거나 2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여기서 둘 다 쓰시면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서 씁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가 자동 완성되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게 이제 텍스트 슬래시 자바스크립트 이런 게 나오니까 그냥 쓰셔도 되고요. 교재처럼 얘를 전부 다 생략하셔도 돼요. 이따잉 좀이야. 요거는 생략하시면 기본이 뭐라고요? 기본은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으로 사용된다. 됐죠? 예. 그러니까 선언하지 않으면 자바스크립트가 된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자바스크립트가 잘 동작이 되는지 여기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냥 알럿하게 쓰시는 거예요. 알럿 쓰시고요. 쌍따옴표 찍고 지금 뭘 시작하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하고 있어요. 스크립트 시작하고 있다. 뭐 이렇게 써줘서 세미콜론 찍었는데 자바스크립트 시작 부분이 안 나왔다. 이 얘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제대로 선언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컨트롤 F11 눌러서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서버 돌고 있습니다. 실행시켜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알럿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알럿하고 로케이션에서 자바스크립트 시작됐다고 알럿이 나오게 돼 있어요. 되었죠? 네, 확인 눌러서. 그래서 맨 처음에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한 개 해두면 자바스크립트까지는 잘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까지 잘 갔으니까 그 다음 프로그램을 짜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씩 찍어봐라. 뭔가 한 개씩. 그리고 이제 변수를 첫 번째는 이제 변수 선언을 할 건데요. 변수 선언을 하시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 선언을 안 하고도 쓸 수 있어요. 선언할 때 쓰는 거는 1번 저희가 이제 let을 그냥 사용했습니다. 1번 변수는 let 쓸 수 있고요. 2번 var 쓸 수 있습니다. var variable라고 해서 이제 variable va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let과 var은 좀 틀려요. 성격상 아시겠죠? 밖에서 선언되어 있는 var의 그 변수나 전역 변수, 지역 변수를 확실히 구별해 쓰려면 let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let 이라고 쓰셔서. 그래서 오류나 뭔가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처리가 잘 안 됐을 때 변수가 이제 그 처리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let을 보통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let을 써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상수 선언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상수 선언. 제가 할 때는 상수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변수를 선언해서 쓰시는데, 이때는 이제 const라는 거 씁니다. constraint. 상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언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선언하지 않고도 쓸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JS라고 쓰겠습니다. JS. 자바스크립트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 가능. 자동 생성된다. 얘는 자동 생성. 만들어져요. 자동 선언된다. 선언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미리 선언하지 않고도 그냥 쓸 수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줄 하면 줄마다 제가 데이터 찍어서 확인해 보세요 썼는데, 이렇게 줄마다 현재 이제 데이트를 var 썼습니다. var 데이트 변수를 선언해서 썼는데 var 변수를 썼고, 교재에서는 var 썼습니다. 저는 데이트로 바꾸라고 데이트를 바꿀 거예요. 좀 이따가 데이트 쓰는데 가로가 닫고 new 생성자에 의해서 뉴합니다. 생성합니다. 메인맵을 올리네요. 세미콜론 해가지고 쓰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알럿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찍어보는 거죠. 만들어진 데이터를 찍어보세요. 맨 마지막 세미콜론은 이렇게, 세미콜론은 구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세미콜론 찍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문인 경우에 저희가 처리문인 경우 그 세미콜론이 그 마지막 이게 처리문이 다 끝났어요 라는 의미의 세미콜론인데, 그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저희가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처리문이 다 끝났다. 처리문의 마지막을 표시하게 되고요. 여기가 끝났습니다. 표시. 그리고 이제 얘는 그리고 그 다음 명령, 다음 처리문과의 구분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세미콜론은 안 찍어도 돼요. 마지막 세미콜론은 안 찍어도 오류가 내지 않습니다. 세미콜론은 이제 그 표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맨 마지막 거 입력 안 했습니다. 일부러.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입력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맨 처음에는 자바스크립트 시작입니다 하고 나오게 되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게 딱 나옵니다. 먼데이고요. 예. 디셈버 4월 4일입니다. 오늘 4일. 요게 월,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년,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시간표.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9시다. 9시 기준으로 그 플러스 구한 것에 대해서 처리했다. 이게 나오셔야 되는 거죠. 데이트 객체가 표시되면 저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자,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를 한 개 한 개 찍어보세요. 그럼 알럿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확인 눌러가지고 경고창 띄우면 확인시 눌러서 쓸 수 있고요. 변수는 let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let. 저희는 그냥 let을 이용해서 사용해가지고 변수를 선언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새로 왔으면 자바스크립트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var을 쓰나 let을 쓰나 똑같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똑같고요. 나중에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처리가 잘 안되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셔야 되고요. 자, 저희가 알럿은 경고창을 띄워라 이런 뜻이죠. 알럿은 경고창을 띄워서 데이터나 이런 거 처리 확인이나 확인 또는 데이터 확인을 할 때 알럿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용자한테 경고를 띄워서 이런 경우에 경고를 띄워서 보여줄 때, 확실히 보여줄 때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럴 때 알럿을 사용하세요. 근데 이것은 이제 알럿인 경우입니다. 저희가 쓸 때 알럿 데이터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고창 알럿 함수는 경고창을 띄워서 처리를 확인하거나 데이터 확인할 때 사용하시게 되고요. 사용자한테 실제로 경고를 보낼 때도 씁니다. 이런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 전달 할 때도 알럿을 쓰게 됩니다. 근데 알럿 말고요. 로그에 콘솔.로그 이게 있습니다. 콘솔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시면 여기다가 콘솔.로그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데이트 이렇게 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썼기 때문에 맨 처음에 알럿이 나오고요. 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하시면 그 다음에 시간을 알럿을 찍고 확인 누르면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F12 누르세요. F12 누르시고요. 뭘 확인하냐면 F12에 뭘 확인하면 옆에 콘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콘솔이다 보면 여기 이렇게 찍힌 거예요. 다시 F4키 눌러요. 그러면 여기 자바스크립트 시작됐습니다. 콘솔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죠? 확인을 눌러요. 그럼 여기에 알럿으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처리된 거 나옵니다. 또 확인을 눌러요. 그럼 여기에 이제 콘솔 부분에 내가 그 출력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 10번째 줄에서 출력이 됐다. 18번째 줄이네요. 출력이 됐다. 하고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제 소스 쪽으로 가게 되겠죠. 여기 소스는 이겁니다. 여기 콘솔.로그에 의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했는데 브라우저에 콘솔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아시죠? 되었나요? 요거는 콘솔을 사용할 때는 개발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개발자를 위해서 이제 그 화면 처리 확인 또는 데이터 확인, 처리가 확인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데이터 확인할 때 쓰는 거고, 얘네들은 사용자한테 보이지 않아요. 사용자한테 보이지 않는데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출력해 볼 때 그 브라우저의 콘솔에 출력을 하는데 이게 안 보여요. 사용자한테는 안 보이는 거죠. 아시겠죠? 예, F12 눌러야 보입니다. F12 눌렀을 때 창에 콘솔 창 눌러서 확인하게 되고요. 콘솔 창을 이용해서 이제 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확인하는데 나중에 콘솔로 출력한 거는 지우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안 지워도 콘솔에 출력된 건 안 지워도, 그래서 콘솔 가지고 그 자료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이거를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제 할 때 그 사용자 이런 해킹하는 사람들을 기본은 F12 눌러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고 있지 이런 것도
자료 수집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콘솔을 나중에는 지워주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지워서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개발할 때는 전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콘솔을 사용하셔야 되고 알럿을 쓰셔도 된다. 아시겠죠? 됐나요? 데이터 확인할 때 제가 확인은 계속 눌러야 된다 이러면 이제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콘솔을 찍으면 확인 같은 걸 안 눌러도 되고 좋습니다. 되셨죠? 네. 쓰시게 되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렛하고 데이트를 뉴 데이트를 써가지고 썼는데, 저희가 이제 렛을 이렇게 안 사용하지 않더라도 렛은 지우겠습니다. 지우시고 뉴 데이트 했는데 여기 집어넣고 다시 덮어쓰기를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렛을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도 오류나지 않습니다. 오류나지 않았죠? 데이트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시면 되는데, 알럿이나 콘솔에다가 찍어놨으니까 새로 고침 하시면 자바스크립트 시작됐고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생겨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변수 선언 안 해도 중간에 지가 알아서 여기 찍혔고요. F12 콘솔에 보면 찍혔습니다. 그 F12 저희가 변수라고 선언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냥 쓰면 자동으로 자기가 생성을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바랑은 좀 틀려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 변수 선언하지 않더라도, 변수는 선언하지 않고,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동으로 생긴다. 이런 게 이제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나쁜 점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 변수 이름을 여기는 데이터라고 써놨는데 위에서는 today라고 써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개는 today고 한 개는 데이트예요. 그래서 처리할 때 제가 원래 today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데이터라고 변경이 됐는데도 몰라요. 처리가 잘 되니까.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쁘다. 그러니까 변수에 대해서 선언한 내용이 일관성 있게 쭉 진행될 것을 확인할 때는 신경 써가지고 좀 해줘야 한다. 이렇게 좀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트 생성을 했고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단위별로 쭉쭉쭉쭉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 밑에 있는 거 저는 렛 해가지고 변수 선언한 거, 변수 선언해서 쓴 것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우겠습니다. 이제 주석 처리 지우고 여기서 주석 처리, 요거 선언해서 쓰는 거를 사용하시게 되고, 요거 오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수 선언을 렛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변수 선언을 다 렛으로 하셔야 돼요. 1번 콘솔을 찍는다. 지금 콘솔로 알럿으로 경고창으로 찍는다. 2번 콘솔로 로그로 찍는다.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으신데 콘솔로 전부 다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요소를 추출합니다. 돼 있는데 합니다. 돼 있는데 여기다는 VAR 썼지만 저희는 렛으로 선언해 주시라고요. 연도, year 등등 것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꼬르 데이트에서부터 데이트 객체니까 점 뒤에다가 1번 변수, 2번 메소드가 있습니다. 메소드 중에서 get full year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full year 여기 대소문자 구별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대소문자를 잘못 써가지고 나오는 오류의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 Y자를 만약에 소문자로 썼다.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시면 여기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맨 처음에는 자바스크립트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날짜 나왔죠. 확인 누르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F12를 눌러서 확인합니다. F12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 X가 보였다는 얘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류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행을 하다가 오류 중이다. 그리고 오류 난 데 이후로 실행이 하나도 안 돼요. 오류 난 거 이후로. 아시겠죠? 이전의 거는 다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실행이 안 된다. 됐죠? 예, 그래서 F12 꼭 눌러보셔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코딩을 했는데 원하는 대로 잘 동작을 안 한다. 이러시면 F12 눌러서 빨간색 X 표시가 있나 보시고요. 예, 보시면 여기 콘솔 부분에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uncatch type error인데 get is not finish function at에서 그런 펑션이 is not 존재하지 않아요.
그 존재한다 is a function 그냥 있다라는 얘기인데 is not a function 그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없다. 그래서 여기 요 오류 나온 건 요겁니다. 22번째 줄에서 오류 나오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소스를 보기 위해서 소스를 보기 위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 X 표시 요거에 틀렸다. 너무 쉽죠? 그래서 대소문자 잘 보시고 확인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Y가 소문자 full year 소문자입니다.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처음이니까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희가 풀 이어를 해가지고 이어는 이제 일단은 가져와졌습니다. 데이터 확인해 보셔야 되죠? 1번 알럿, 2번 로고. 알럿을 이용해서 이어를 찍어보라. 이어. 찍어보세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새로 고침 하시면 이제 시작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날짜 나오고 이어는 2023년 나왔네요. 2023년 맞게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get year 해서 let으로 썼고요. year를 전 다음에 date에서 점 다음에 이거 함수 썼네. 그럼 그 안에 펑션 메소드가 있는 거다. 그러면은 요 객체 안에는 변수도 있고 메소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객체라고 이해한다. 아시겠죠? 객체라고 이해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 year를 찍었더니 잘 찍혔어요. 2023년 잘 찍혀서 저희가 이제 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으시다. 그 다음에 months 찍어라 이거죠. let으로 선언하시고요. months 이꼬르 데이트 객체에서 점 다음에 get months가 있네요. I자 빠지고요. get months 가로를 걸어 닫고 써가지고 구해냅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1 했네요. 플러스 1을 왜 했나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플러스 1을 안 했을 경우 알럿 너무 데이터가 많으니까 나중에 콘솔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알럿 수정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months 이렇게 찍어서 세미콜론 찍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주시고 지금 이제 확인 눌러가지고 계속 해야 되니까 새로 고침 치고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시간입니다.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연도만 뽑아냈습니다.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달의 months 달인데 10일이 나오죠. 10일 아시겠죠? 10일이 나옵니다. 현재 달은 12월입니다. 12월. 틀렸죠? 예, 여기다가 뭐 해주셔야 12월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1. 그러니까 달은 0부터 10일까지 쓰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 하는 거죠. 여기다가 months에다가 플러스 1해서 처리를 하자. 자바의 데이트 객체도 플러스 1을 하셔야 됩니다. 했었어야 됐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